이명 때문에 병원도 다녀보고 약도 꾸준히 드셨는데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이죠. 그 이유가 어쩌면 여러분이 이명을 낫게 하려고 해왔던 그 노력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안 하던 헬스를 시작하신 분들, 그게 문제예요. 이명 환자한테 근력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 환자 대부분은 목이나 턱, 어깨 긴장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운동만이 아닙니다. 귀를 쉬게 한다고 하셨던 그 습관, 시원하라고 받으셨던 마사지까지 이명을 키우는 의외의 행동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향만 살짝 바꾸면 전부 회복을 돕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는지 끝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김CD입니다. 이명을 악화시키는 의외의 상황 첫 번째는 바로 과도한 근력 운동입니다. 이명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과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실제로 과한 근력 운동 후에 이명이 커졌다고 호소하시는 환자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운동이 이명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먼저 무거운 걸 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도 모르게 목에 이렇게 힘이 꽉 들어가고 어깨도 이렇게 잔뜩 올라가지 않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많은 분들이 이명을 귀의 문제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명은 목, 턱, 어깨 근육의 긴장에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 이명 환자분들 대부분이 목이나 어깨, 턱 근육의 긴장에 따라서 이명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근력 운동은 또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시켜서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뇌가 작은 소리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명도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평소에는 신경 안 쓰던 시계 소리도 시험을 볼 때나 막 긴장을 하게 되면 엄청 크게 들리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의외죠? 건강하려고 하는 운동인데 오히려 이명을 악화시킨다는 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이명을 포함한 모든 병은 우리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중에 운동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으실 텐데 운동을 하되 가볍게 걷거나 자전거 같이 몸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중심으로 진행해주는 게 좋고요. 목과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운동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30대 남자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 운동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 헬스장을 가셨던 분인데 그분 특징이 운동을 하고 나면 이명이 너무 커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목 어깨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계셨어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더라도 치료 기간만에는 목 어깨가 긴장되지 않는 근력 운동 위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저도 목이랑 어깨 긴장을 푸는 걸 가장 우선적으로 치료해드렸고 치료를 잘 따라와 주셔서 3개월 정도 만에 다행히 호전되셨습니다. 물론 운동은 건강에 꼭 필요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너무 조용한 환경만 찾는 습관입니다.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실제로 많은 이명 환자분들이 귀를 쉬게 해줘야지 빨리 좋아질 거라 생각해서 TV도 끄고 시끄러운 것도 피하고 심지어는 평소에도 귀마개를 계속 끼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행동들은 이명을 더 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명은 우리 뇌가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약간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진짜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잖아요. 사람 목소리도 있고 TV 소리도 있고 뭐 선풍기 소리, 뭐 에어컨 소리, 밖에서 뭐 차 지나가는 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소리를 저희가 전부 신경 쓰면서 듣진 않죠. 그 이유가 우리 뇌가 중요한 소리만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소리는 자연스럽게 걸러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변이 너무 조용해지면 뇌로 들어오는 소리 정보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는 평소처럼 다양한 소리가 들어와야 굳이 예민하게 이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주변 소리가 너무 줄어들면 소리가 너무 부족한데? 하고 더 잘 들으려고 청각의 민감도를 높이게 돼요. 근데 문제가 뇌가 민감도가 높아지면 필요한 소리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계속 들리고 있던 이 이명도 함께 더 크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환경을 오래 유지할수록 오히려 이명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련된 또 연구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엑스마르세유 대학교의 이명 연구팀이 발표한 대표적인 연구예요. 이 연구는 신경과학 분야에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실렸고요. 지금도 전 세계 이명 연구자들이 많이 참고하는 연구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 주변 소리가 너무 줄어들면 뇌가 부족한 소리를 보상하기 위해서 소리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원래 있던 이명까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절대 시끄러운 곳에서 생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너무 조용한 환경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선풍기 소리나 잔잔한 자연 소리처럼 부담 없는 생활 소리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귀마개도 큰 소음이 있는 곳에서 물론 사용해야 되지만 평상시까지 사용하는 건 피하는 게 좋은데요. 귀마개가 이명에 집중되게 하는 건 물론이고 귀 주변의 혈액순환까지 방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명만 듣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양한 소리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또 얼마 전에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그 중년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고주파 난청이 시작되면서 하루 종일 삐소리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귀를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항상 귀마개를 착용하고 계셨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명이 더 커지기만 하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조용한 환경만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귀마개 착용도 줄이시고 치료를 함께 병행하셔서 좋아지셨습니다.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래를 작게 계속 틀어놓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 종일 또 소리를 들으실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자그마한 이렇게 생활소음 같은 소리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늘상 듣고 있는 게 긴 합니다. 노래를 하루 종일 듣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소음을 일부러 차단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네네, 맞아요. 세 번째는 너무 강한 지압과 마사지입니다. 원장님 평소에 지압이랑 마사지 영상 많이 올리지 않나요?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목 어깨 긴장 풀어주는 거는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명에 너무너무 좋은 습관이거든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너무 세게 하는 마사지나 지압은 오히려 이명을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저희 귀 바로 뒤에 있는 이 유양돌기 주변이랑 또 뒷목에는 귀랑 목, 뇌감각을 담당한 신경들이 피부 가까이에 지나가는데 이 부위는 귀로 가는 혈액순환을 위해서 꼭 풀어줘야 하는 중요한 부위긴 한데 너무 강한 압력이나 또 반복적인 자극을 주면 오히려 근육들이 더 긴장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명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마사지를 받고 난 직후에는 시원한데 아니면 이명이 더 크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강도를 낮추셔야 돼요.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마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도입니다. 절대 세게 한다고 잘 풀리는 거 아니고요.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한 압력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온찜질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중에 정말 성실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하루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에 집에서 저희 유튜브를 막 보면서 귀 주변 목을 하루에도 진짜 여러 번 엄청 세게 지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목이 굳어서 오시고 또 이명은 더 커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치료 중이셨어서 굳은 부분을 제가 곧바로 풀어드려서 이명은 줄어들었고요. 절대 세게 하시지 말라고 제가 당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놀라거나 내가 잘못해서 이명이 안 나왔구나 하고 자책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일부러 몸에 나쁜 걸 하려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좋아지고 싶은 마음,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예전처럼 편안하게 그냥 잠 한 번 자고 싶은 마음, 그 마음 하나로 몸에 좋다는 거 하나라도 더 해보셨던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오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만든 이유도 그동안 잘못하셨어요 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리 방법을 바꿔도 회복할 수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자책하지도 마세요. 앞으로 제가 하나씩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나 구독 꼭 눌러주시고 혹시 또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중에 이명을 악화시키는 게 있을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유튜브에선 이명이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악화되는 잘못 알려진 정보가 있을까요? 이거 제가 진짜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유튜브에 보면 코를 막고 이렇게 숨을 흥 하고 강하게 내쉬는 그 발살바법 있죠. 이명난청으로 귀가 먹먹할 때 귀 안에 압력을 맞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사실 기압을 맞춰주는 방법인 건 맞거든요. 근데 습관적으로 이걸 너무 자주 하는 건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 발살바법은 귀 안의 압력을 인위적으로 맞추는 방법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그냥 자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고막이 손상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A 쪽에 얇은 막이 손상되면서 어지럼증이나 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발살바법을 한 번씩 하실 수는 있지만 이거를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하시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이명의 좋은 후회 행동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물을 그냥 자주 충분히 먹는 거예요.
물론 이 물이 좋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게 이명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건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귀 안에는 소리를 듣고 또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는 액체가 있는데 이게 바로 림프액이에요. 이 림프액의 양과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지 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몸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 림프액 균형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명이나 아니면 어지럼증 이런 것들이 더 예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은데 저희 알고 있는 200ml 종이컵 한 5잔에서 6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막 몰아서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조금씩 그리고 자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나 카페인 음료로는 물 대체가 절대 안 되니까요. 가능하면 물을 많이 마셔주세요. 이제 물 많이 드시네요. 오늘 목이 엄청 마르네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과도한 근력운동, 너무 조용한 환경, 너무 강한 지압과 마사지 이 공통점은 전부 좋아지려고 하신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명이 안 낫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을 몰랐을 뿐이니까요. 방향만 살짝 바꾸면 지금 하시는 노력이 그대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혹시 나도 해당된다 싶으신 습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정보가 여러분께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김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 만에 보신 시청자분들은 이 공간이 좀 낯설 것 같은데 맞네요. 저희가 병원을 이전하게 돼가지고 새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헉, 맞네요. 그 생각도 못했어요. 전에 병원에서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아주 가깝습니다. 먼저 근데 이사하신 큰 이유가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사실은 제일 큰 게 주차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감사하게도 와주셨는데 되게 여러 지역에서 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을 해서 오시는데 저희 이전 공간은 이전에 있던 공간은 그 주차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기계식 주차여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 주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죄송했어가지고 최대한 좀 주차가 잘 되는 곳으로 빨리 조금 옮기고 싶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셨던 환자들이 다시 이쪽을 재진 왔을 때 반응이 어떠셨나요? 감사하게도 많이 칭찬을 해주셔서 되게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이사도 하게 됐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면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